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9월 5일 새벽 4시 11분 되겠습니다. 한번 오늘도 매수 일기 일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21년 9월 4일 기업들의 ROE 지수를 통해 어느 기업과 오랫동안 함께 갈지를 판단을 해보자 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9월 4일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가 다우는 조금 빠졌고 S&P 500도 약간 빠졌고요. 나스닥은 오른 상태로 최고가 또 찍은 상태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네, 마무리가 됐고 뉴욕 마감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 8월 고용 보고서 쇼크였어요.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쇼크라는 거죠. 일자리 23.5만 개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쇼크라는 얘기입니다. 전망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일자리는 23만 5천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것은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 72만 개보다 훨씬 더 밑에 있죠. 절반도 안 되는 수치죠. 이런 상태여서 며칠 전만 해도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낮게 나와가지고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구나, 리오프닝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패드가 테이퍼링을 좀 해야 될지 어떨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빠르게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 일자리 전망보다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그렇다면 테이퍼링 이야기가 당장은 좀 어렵겠고 조금 더 시간이 더 주어졌다라고 봐야겠죠. 어쨌든간 계속해서 연준이 올해 초부터 올해 2021년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테이퍼링 이슈를 심심할 때마다 꺼내면서 시장이 좀 무뎌지는, 시장에 선반영되는, 이미 아마 반영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증시에는. 그런 생각이어서 실제 테이퍼링이 된다 하더라도 딱히 뭐 크게 너무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꼭지, 델타 변이 직격탄, 이미 ADP 보고서에서 부진이 예고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치명률이 높지 않다, 별거 아닌 것 같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막 축구 경기도 계속 열고 그러고 있죠. 결국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라는 논리가 생겼는데, 뭐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라 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라 해서 결국엔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모두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총리도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논리와는 좀 다르게 델타 변이 이슈가 현재 진행형이며 리오프닝의 시점은 아직 멀었다라는 1번 꼭지와 동일한 논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린 입장에서 ADP 보고서 부진 예고라고 하는데, ADP 보고서는 도대체 뭐냐라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ADP 보고서라는 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발행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정부 데이터보다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비농업 부문 고용, 이게 중요하죠. 농업 부문보다 비농업 부문이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고용의 예측치가 되니까 되게 중요한 자료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고용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당장에 테이퍼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 라는 이슈를 던져준 거죠. 세 번째 꼭지, 바이든 델타 변이 때문에 고용이 부진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궁금함이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실업급여 청구 건수, 신규로 실업이 된 상태여서 실업급여 청구를 했던 사람들의 지표가 줄은 것으로 나와서 이것이 뭐 경기가 좀 괜찮아졌다라고 그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고용이 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기사에서 대략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상당수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장의 신규 채용은 미루고 있다. 채용을 좀 안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신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정리해고 숫자를 줄이고 되도록 기존에 있는 인원들은 계속해서 갖고 가려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실업수당에 대한 신규 청구 건수가 줄었다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언택트 분야의 정상화가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은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리오프닝이 아직 멀었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조정받고 있는 가치주를 좀 더 줍줍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좀 더 빅테크가 랠리를 계속할 것이니까 좀 더 사자, 뭐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소 이런 거 더 사자라는 논리와 그 사이에서 충돌 혹은 이렇게 어떤 게 중요한지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꼭지, 연준 테이퍼링 발표는 9월은 물 건너갔다. 뭐 비슷한 계속 논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아직 좋지 못한 상황이니까 9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던 테이퍼링 얘기는 당장에는 뭐 불가능하고, 앞으로 여기 다섯 번째 꼭지에 보시면 11월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전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갑자기 또 다른 뭐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서 아직은 뭐 리오프닝 어렵다라는 식으로 또 이슈가 바뀔 수도 있는 문제지만, 어쨌든간 지금은 11월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관심이 가서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 주요국의 통화량이 급증한 그 그래프를 현대차증권 블룸버그 자료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미국의 본원 통화 달러의 증가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영국도 상승을 했고, 대부분 한국도 이렇게 조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중국의 위안화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고 혹은 줄이고 있고 하는 상황이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중국 투자나 여러 가지 세계 정세, 지금 G2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도 역시나 뭐 룰대로 매수를 걸었습니다. 3658만 9124원, 14%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역시나 계속 지수가 3대 지수가 신고가를 찍고 있어서 많이 사진 않고 하루에 10만원씩만 사자라는 마음으로 주워 담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이 2만원, 스타벅스가 1만원, 디즈니 1만원, 포드 2만원, AMD 2만원, 펠로톤 5천원, 코카콜라 5천원, 비자 1만원에서 합쳐서 합이 10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ROE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ROE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하죠. ROE란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업이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 추구를 하였는지, 다시 말해서 기업이 얼마나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이익을 잘 만드는가. 그래서 돈 버는 기계라고 이 주식을 바라봤을 때 돈 버는 기계의 성능을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주가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치에 대한 거를 좀 논할 수 있는 그런 거라 볼 수 있고, 어쨌든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ROE가 높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ROE가 높은 주식이 결국에는 주가도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 리턴 오브 에쿼티, 자기자본의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냈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이 ROE가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 지표로 자주 이용된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 미니 스탁의 포트폴리오상 평가 금액 덩치 큰 순서대로 쭉 줄을 세워서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좀 숫자가 작아서 아무래도 10개년을 나래비로 세웠어요. 2011년부터 21년까지의 그 10년 동안을 쭉 ROE를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했는데, 엑셀로 한번 볼까요? 이게 제가 실제로 ROE를 계산했던 부분인데, 쭉 ROE를 긁어다 붙였어요. 그래서 10개년을 쭉 붙였고, 종목은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총 몇 개죠? 25개를 보고 있고, 쭉 봤는데 중간값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AMD 같은 경우는 이렇게 ROE가 막 널뛰기를 했고, 실제로 뭐 스타벅스도 ROE가 널뛰게 되는 느낌이 있고, 텔라닥 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ROE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편차가 큰 것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적절한 지표로서는 평균보다는 중간값이 맞다는 판단하에 중간값을 잡았고, 표준 편차 역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낮을수록 변동이 좀 적게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샤프 지수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샤프 지수란 ROE의 중간값 분의 아니죠. 이게 분자니까 ROE 표준 편차 분의 ROE 중간값으로 잡아서, 샤프 지수라는 것은 이러한 수익률에서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통해서 위험 단위당 어느 정도 초과 수익을 달성했는지,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우수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만 놓고 보면 ROE라는 것은 기업이 자본 대비해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 성능이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ROE가 클수록 좋죠. 분자는 클수록 좋고, 표준 편차는 낮을수록 안정적인 녀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분모는 낮을수록 좋고, 중간값 위에 그 ROE 중간값은 분자는 클수록 좋으니까 샤프 지수는 역시나 클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ROE 지수를 좀 봤는데요. 샤프 지수를 봤는데,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거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ROE가 최근에 원래 한 20에서 혹은 50% 사이 정도가 이제 정상적인 ROE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슬레가 2019년에 71억 달러의 그런 매출이 아니죠. 라이선스 계약으로 돈을 한 방에 싸주면서 그것이 부채로 잡히면서 장부상에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ROE가 마이너스로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진 않은데 이렇게 잡히는 거라, ROE에 대해서 좀 지표가 부정확한 노이즈가 좀 끼어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하는 경우에는 ROE가 아무래도 자본이 밑에 분모가 ROE의 분모가 줄어드니까 ROE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퀄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봤을 때 어쨌든 좀 노이즈가 끼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를 차치하고 그냥 ROE 자체로만 놓고서 본다면, 샤프 지수가 최초 200이 넘는 아이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이 넘는 아이들을 보니까 애플, 구글, 코카콜라, 비자, 월마트, 화이자, P&G, JP모건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8가지 녀석들이야말로 ROE 지표상 우량하고, 표준 편차상으로도 크게 등락이 일일비 없이 꾸준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함께 같이 가야 될 녀석들은 이 8명이 아닌가. 제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이 8명의 종목을 제일 비중을 좀 더 실으면서 꾸준히 갖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샤프 지수가 제일 높은 게 JP모건 체이스였고요. 그 다음이 구글이고, 그 다음이 JP모건 체이스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이 월마트 대단히 좋은 주식이죠. 그 다음이 아니네요. 1등이 JP모건 체이스, 2등이 구글, 3등이 월마트, 4등이 애플,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간의 지표 ROE가 궁금하신 분들은 스탁로우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시면 제가 이거 좀 화면을 키우려고 F11을 눌러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크게 보시는 게 나으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을 치면 나머지 이런 세부적인 항목은 가입을 하고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야지만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키스탯스 이 부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애플에 대한 것들 주가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숫자들을 볼 수 있어요. 에비타, 마진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ROE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2년, 23년의 전망까지도 나와 있고요. 현재 지금 그 숫자도 나와 있고, 과거의 기록들이니까 쭉 보시면 ROE가 여기 나와 있고, 이거를 긁은 겁니다. 그냥 복사하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점검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ROE, 돈을 얼마나 잘 보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이 중간값을 잡았을 때 2021년의 ROE가 이 중간값보다 크다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그래서 if 값으로
굿앤배드에서 이거보다 크면 좋다라고 한번 보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중간값이 5%, 아니, 애플이 아니죠. AMD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비교를 좀 제외하면, 애플과 구글만 놓고 보더라도 구글 같은 경우는 16.28이 중간값이었는데 ROE에 이것보다 지금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카콜라도 마찬가지로 26.64였는데 47.1로 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